자, 화재 성장의 3요소가 제일 앞에 나와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들. 그래서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죠? 최초 발화가 되잖아요. 최초 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연소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지금 소방이 다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대책이죠, 대책. 발화에 대한 대책, 연소에 대한 대책, 연소 확대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소방기술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발화는 못 막습니다. 발화 일어나는 거는 못 막아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예방 대책은 소방기술사 범위가 되게 좁아요. 소방기술사가 하는 게 뭐냐? 소방대책입니다. 주로 하는 게. 그러겠죠. 우리 화재안전기준 나온 내용들이 다 소방대책이에요.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방화대책은 뭐예요? 건축적인 대책입니다. 건축적인 대책. 그래서 소방기술사 공부하다 보면 건축방재라는 파트가 또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적인 대책을 보통 이제 패시브적인 대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소방적인 대책을 액티브적인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를 수동적이라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 패시브는 수동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인 거예요. 근본적인. 수동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시브는 근본적이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화에는 저렇게 자연 발화가 있고, 이렇게 인화에 의한 발화. 그러니까 점화원이 없고, 점화원이 있고, 그래서 자연 발화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보통 삼류 위험물에 이제 속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화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를,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발화를 하고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 그 밴드를 넘어가야 돼요. 산을 한번 탁 넘어가야, 발화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MI라고 해가지고,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있고요. 발화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이제 비슷한 의미예요. 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 그게 뭐예요? 화재가 일어나는 걸 연소 범위 밖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랑 연소 속도,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화하고 연소를 하는 그걸 이제 질량 감소 속도라고 합니다. 질량 감소 속도, 또 다른 말로 액면 강화 속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뒤에서 다 할 거니까. 질량이 감소한다. 뭐 때문에? 연소 때문에. 그러니까 연소라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의 소스, 근원이 어디냐? 그 물질이죠, 물질. 그 물질이 고체라면 분해를 해서, 얘가 분해를 해야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이 연소를 합니다. 액체라면 증발을 해야 연소에 가담을 하는 거고요. 기체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나 탈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혼합이 돼 있다. 가스와 공기, 그중에 산소가 미리 혼합이 돼 있다 해서 예혼합 연소라고 합니다.
그 연소 속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질량 감소 속도, 액면 강화 속도, 또 기체가 하는 연소 속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 화학 반응 속도라는 거는 좀 물리에서 쓰는 얘기예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뭐예요?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연소의 형태는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죠. 지구상에 있는 그 물리적인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뭐 확산 연소하냐, 예혼합 연소하냐, 자기 연소하냐, 스스로 뭐 증발 연소하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재 플룸이라 해서 화재가 나면 이 부력 플룸이라고 하죠. 화재 플룸.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상승기류. 저기 멀리서 막 건물 화재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연기가 막 위로 막 상승하잖아요. 그걸 이제 화재 플룸이라고 합니다. 화재 플룸. 그래서 그 화재 플룸 때문에 이제 실링 제트 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실링 제트 플로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지기와 헤드를 천장에다 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연소 과정 이후에 연소 확대가 됩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불꽃, 화염이라는 건요, 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잖아요. 살고 싶어 해. 꺼지지 않으려고요. 막 살고 싶어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확장하냐? 주변에 있는 산소를 지가 끌어와요. 물론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끌어옵니다. 어떻게? 와류를 통해서. 우리 불꽃이 막 일렁이는 거 있죠. 불꽃이 일렁이는 거. 그거 공기 끌어오는 거예요. 와류로. 그 다음에 농도 차에 따라서 산소도 농도잖아요. 농도. 화재가 난 그 범위 안에는 산소 농도가 적겠죠. 주변에 21%에 해당하는 산소 농도가 화염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장을 하게 되죠. 자, 그게 이제 화염 확산 속도예요. 여기서 화재가 나서 옆으로 계속 확산한다라는 거죠. 그 속도가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열 전달. 여기서 화재가 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쪽에서 불이 또 붙어. 그게 이제 복사에 의한 연소 확대죠. 그 다음에 천장 제트 흐름. 이게 이제 실링 제트 플로우인데, 이 화재 플룸으로 인해서 이제 얘가 발생하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플룸이 형성된다고 했죠. 천장이 있기 때문에 천장에 부딪혀서 빠르게 옆으로 흘러가는 기류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퍼지는. 이게 실링이 천장이에요. 실링 제트 플로우. 좀 급격하게 빠른 흐름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화염 전파 속도. 자, 확산 속도와 전파 속도가 있습니다. 확산 속도는 고체, 액체에서 나타나는 형태고요. 전파 속도는 기체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이죠, 폭발.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폭발성 물질이 터졌다. 그러면 그 확산되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거를 이제 폭염과 이제 폭갱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오버. 또 요 실링 제트 플로우 때문에 플래시 오버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실링 제트 플로우가 이제 일어나서 이 천장면 아래에 연기가 가득 차겠죠. 그렇게 되면 차면서 점점 내려옵니다. 배출이 안 된다면. 근데 그 연기의 온도가 높아요. 이 화재 플룸으로 인한 실링 제트 플로우의 연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났지만 이 연기의 온도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가연물이 또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래시 오버, 전실 화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차츰차츰 화재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가득 찼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가연물이 다 타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거를 플래시 오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층 연수 확대. 이제 플래시 오버 이후에 여기가 이제 이미 불덩어리가 됐어요. 여기가 플래시 오버 이후에 위쪽으로 또는 문을 통해서 이제 연소가 확대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심하면 인접 건물 쪽 좀 가깝게 붙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화열이 너무 크다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발화와 연소와 연소 확대의 과정이에요. 큰 틀에서. 자, 예방 대책은, 자, 화재는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산점, 연 해가지고 연소의 3요소다, 4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점은 뭐예요? 가산점. 가연물이죠.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 반응까지 해가지고 보통 여기까지를 3요소, 여기를 합치면 4요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소방질서는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이라고 씁니다.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자, 그럼 여기서 물적 조건은 뭐예요? 얘네 둘이 되겠죠? 얘가 물적 조건. 이 점화원이 이제 에너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용어를 이제 쓴다라는 거. 그래서 물적 조건에 대한 우리 예방 대책인 거죠. 그래서 불활성화 또는 불연화, 난염화, 방염 이런 파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에너지 조건은 그러니까 가연물이 잔뜩 있어 막 여기에. 근데 점화만 없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것들을 얘네들을 통해서 점화원을 없애주거나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점화 에너지를.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거예요. 발생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끊는 거지.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 그 소방에서요, 이 접지하고 본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소방에서 접지랑 본딩 다 이게 뭐예요? 점화원을 관리하는 거다. 이게 전기의 내용이에요. 전기. 근데 어쨌든 점화원 관리에 얘네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점화원을 제거하거나 점화원을 소멸시키거나 점화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와요. 특히 접지가 면접 가면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면접 가면. 자, 소방대책. 네,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죠. 물리적 소화는 이제 그죠? 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화학적 소화는 이제 기상 반응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물리적 소화는 일단 얘네들을 분리를 하건 낮춰주건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 화학적 소화는 얘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산점 연을 통해서 연소가 진행되고 확산되죠. 그럼 반대가 뭐예요? 얘네들을 없애주면 돼요.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다. 그러니까 소방은요,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메커니즘을 알면 그거의 역이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화가 왜 일어났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를 탁
잘라주면 돼. 그럼 발화가 안 일어나겠죠. 발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 못 막은 거예요, 발화를. 그 다음에 연소가 진행되겠죠? 그럼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하나를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연소는 안 일어나요. 그게 뭐라고요? 소화다, 소화. 소방 대책이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연소가 되고 연소 확대가 되는 거 있죠. 연소 확대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이제 건축적인 대책이에요. 방화 대책. 그러니까 발화도 못 막았어요. 소화도 못 시켰어. 연소를 못 막은 거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막아주는 게 뭐다? 건축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건축적인 대책이 무너지면 소방적인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예요. 얘로 막았는데 안 됐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얘로 또 막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소방대가 와가지고 막 진압을 해야겠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끄면 끝난 거예요. 소방대가 와서 그냥 잔불 정리만 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 여기서는. 근데 여기까지 왔다? 그럼 소방대가 와서 더 이상 연수 확대되는 걸 막겠죠. 외부에서. 근데 이것도 깨졌다? 그러면 상층 연수 확대, 인접 건물 연수 확대, 화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전반적인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방유제, 안전거리, 보유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물 가서 할 겁니다. 산업계 위험물. 그다음에 건축물에서는 주로 이제 얘네들이 대책으로 쓰이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그다음에 그 내화 구조가 이제 방화 구획이 돼 있습니다. 방화 구획. 방화 구획은 뭐예요? 화재가 확산되는 걸 이제 막는 거죠. 최소한의 범위로 가두는 거예요, 화재를. 그 다음에 불연 재료는, 불이 안 붙는 재료죠. 근데 불연 재료도, 불에 탑니다. 불연 재료도 불에 탑니다. 시험 방법에서 보면은 30% 정도의 질량 감소율을 허용을 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질량 감소 속도라고 했죠. 질량 감소 속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질량이 연소에 가담한 거잖아요. 그 물질이. 그 다음에 인접 건물 연소 확대 방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할 거예요. 벌써 우리 그 1권에 반 한 거예요, 지금 반. 1권에 반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쉽죠? 자, 이제 발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로 이렇게 다 뭔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원서예요, 원서. 처음에 이걸 이제 번역하신 분들은 원서를 보고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게 좀 뜻이 약간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와다 안 와다. 우리나라 말로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발화에는 이제 자연 발화가 있고 아까 인화에 의한 발화가 있다고 했죠. 보통 자연 발화를 오토 이그니션이라고 또 많이 영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 오토 이그니션이라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책들은 자동 발화라고 한 책들도 있어요. 자동 발화. 근데 대부분 이제 자연 발화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그러면 오토 이그니션 그냥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불이 붙는구나. 느낌이 오죠. 자연 발화보다는 좀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파일럿티드 이그니션, 파일럿티드가 점화원이거든요. 점화에 의한 발화거든요. 그럼 여기다 난을 붙이면 이게 자연발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원이 있으면 인화에 의한 발화, 점화원이 없으면 자연발화. 그래서 오토 이그니션, 난 파일럿티드 이그니션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영어로 딱 봤을 때 어때요? 아, 점화원이 없는 발화구나. 느낌이 딱 오죠? 자연발화와 인화에 의한 발화를 비교하라. 그러면 점화원이 있고 없고를 사람들이 금방 못 떠올려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화하냐?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하냐?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하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가산점.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갖춰져야 발화가 됩니다. 근데 가산만 있는데 발화가 돼. 그럼 얼마나 위험해. 에너지 조건이 없어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막으려고. 예방하려고. 자, 발화는 이 플로우 차트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요 메커니즘인데, 자, 일단 열을 받겠죠. 열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 주변에 뭐 온도가 높아서 열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 고온의 다습한 환경, 여름에 그런 열을 통해서도 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열을 막 가둬놔. 그래서 열을 막 쟁겨 놓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막 쌓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변보다 내가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열 축적, 열 축적, 열 축적. 이걸 통해서. 그래서 반응이 가속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겨울철과 여름철에 음식물 내놓으면 어때요? 여름철에 더 빨리 시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반응이 가속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가속된다. 뭔가 변하는 거죠, 성질이.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열축적, 반응 가속. 열축적, 반응 가속. 그러다가 발화 온도 이상 되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 재료마다 발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재료마다. 종이는 빨리 붙겠죠. 목재는 더 늦게 붙겠죠. 또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목재보다 좀 더 빨리 붙겠죠. 그 발화 온도 이상이 되면 이제 발화가 됩니다. 그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그 왜 불판을 고기기름 막 닦잖아요. 타니까. 타가지고 비닐봉지에다 탁 넣었는데 어때요? 비닐봉지가. 녹죠. 그걸 만약에 다이렉트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 그 다음에 식용유를 막 가열해요. 그럼 식용유가 발화점이 높죠. 좀 높죠. 근데 계속 얘는 열 축적을 좀 해요. 그러다가 더 센 불로 가열하면 어떻게 돼? 얘가 불이 붙어요. 그게 자연발화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다가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릇에 담아있는 형태에서 가스불로 막 달궜단 말이죠. 근데 그 식용유가 불이 붙었다? 이런 게 자연발화예요. 요 메커니즘. 자, 발열이 방열보다 크다. 발열. 발열은 열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요. 방열은 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당연하지 않나요? 열이 쌓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 그러면 불이 붙는 거예요. 반대겠죠. 반대로 그러면 열이 쌓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양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소방이에요. 소방대책. 열이 발생되는 속도보다
이게 방열되는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소방적인 대책이. 자, 이게 펜탄 에어가 뭐냐면 이게 이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뭐 헵타, 헥사 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탄소 수가 1에서 뭐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1개다. 우리가 메탄이라고 하고, 탄소가 2개다. 에탄이라고 하죠. 그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연성이 좋아요. 참고로 휘발유 차랑 디젤 차랑 이 탄소 수가 다릅니다. 탄소 수가. 그래서 휘발유 차가 보통 한 탄소 수가 한 7에서 9 정도. 디젤 차가 한 14, 15, 16. 탄소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디젤이 힘이 좋은 거예요. 펜탄에어는 몇 개예요, 탄소가?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5개죠, 5개. 탄소가 5개 있는 가연성 혼합기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와 에어, 공기가 혼합된 거잖아요. 그걸 가연성 혼합기라고 합니다. 가연성 가스만 있어도 화재가 나지 않아요. 산소랑 잘 이렇게 버무려져야 돼. 연소 범위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점화원이 가해져야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얘는 250도에서 발화가 됩니다. 자, 자연 발화의 어떤 그 온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열을 계속 공급해주고, 안으로 열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열이 이제 나중에는 여기보다 더 높아져요. 이 바깥보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인화에 의한 발화는 뭐냐? 인화에 의한 발화. 자,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결합돼서 이제 발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자, 펜탄에어 가연성 혼합기의 경우 점화원이 작용했을 때 1000도씨의 점화원이 작용해야 얘는 발화가 돼요. 아까 자연 발화할 때는 250도만 돼도 발화가 된다 했죠. 근데 점화원이 있을 때는 그냥 평상 상온에서 20도씨 상온에서 점화원이 가해져야 발화가 되는데 그 점화원의 크기가 1000도씨가 돼야 얘는 발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자연 발화는 250도고 인화에 의한 발화는 1000도. 그 자연 발화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원이 한쪽 방향에서 작용했을 때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방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열되는 속도가 열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크다면 얘는 발화가 안 돼요. 이게 더 많으니까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측이 뭐 여기 다 외측이라기보다는 한쪽 방향에서 열을 줬을 때 중심으로 갈수록